오세훈 서울시장과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요. 지방선거 이후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서 만났습니다. 두 사람이 통화를 했다는 건 제가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 투샷 바로 보시죠. 네, 조정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와 같은 테이블에 나란히 이렇게 옆자리에 또 앉았네요. 김희정 의원님. 네.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는 목소리가 들어오질 않아가지고 저도 못 들었는데 오늘 미소를 띠고 있고요. 네. 그리고 얼마 전에 조선일보와의 오 시장 인터뷰에서 보면 한동훈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서 복당 문제에 대해서 뭔가 서두르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오늘도 그 얘기 했을까요? 제가 당사자가 아니라서 예. 그렇습니다만 저 나오는 샷으로는 상당히 훈훈하네요. 두 분이 훈훈이 지금 지도 오세훈, 한동훈, 네. 훈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같이 선거를 치렀던 사람으로서 격려하고 이런 대화가 오갔을 걸로 보이고요. 예. 보통 저런 공식 석상에서는 개인적인 대화는 누구든 잘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다 주시하고 있거든요. 어떻게든 들릴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러네요. 그리고 보통 헤드 테이블에는 네. 뭐 언론인이시니까 저 잘 마이크. 아시겠지만 각 방송사 그 카메라가 저 헤드 테이블 가운데 놓여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마 중요한 얘기가 있었다면 벌써 기사가 나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저 자리에 앉아서는 복당 얘기까지 안 했을 것 같네요. 그러고 보니까. 그런데요. 오 시장에게도 이 복당을 서두르지 않겠다라고 했던 한동훈 의원이 오늘은 골든타임을 강조하면서 조기 복귀를 시사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보수 재건이라는 이 과제 자체도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이재명 정권이 저렇게 이전 투구로 나서는 이때가 오히려 보수 재건을 하기 위한 절호의 기회고 골든타임이에요. 일부러 이 골든타임을 어떤 감정적인 문제나 정치인 개인의 어떤 불안감 때문에 미룰 필요는 없는 거예요. 저를 뭐 이렇게 반대하는 분들도 제가 보수의 대단히 중요한 어떤 전략 자산 내지는 무기다 이렇게들은 또 말씀하시던데요. 근데 그 무기를 왜 이렇게 아껴두죠? 정말 싸워야 할 시점이 왔는데 그 무기를 일부러 불편하다고 아껴두거나 그걸 일부러 그럴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언제까지 저를 무조건 받아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서두를 필요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너무 내부적인 어떤 그 이해관계, 정치인의 이해관계 중심으로 볼 게 아니라 좀 큰 틀에서 보수 전체로 봤었을 때 뭐 힘을 모아야 될 때 아닌가요? 보수의 전략자산, 전략자산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전략자산 굉장히 이 군사적 의미가 큰 얘기죠. 최고의 무기, 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를 반대하는 분들도 제가 보수의 전략자산이라고 하더라. 무기를 왜 아껴두나. 뭔가 이 복당의 필요성을 이런 식으로 강조한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근데 사실 저는 이 직전에 오세훈 시장과 나눴던 대화 저는 거기에 공감하는 사람이거든요. 사실 복당을 서두르고 그런 메시지를 내는 게 한동훈 의원에게도 좋지 않을 거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보수에 아직도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 비토하는 분들이 있고 마음이 덜 열린 분들에 대해서는 마음을 여는 그런 따뜻한 모습을 통해 가지고 시간을 들여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렇게 덜컹 보수 재건을 위해 내가 들어가야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메시지가 나오면 너무 가파를 뿐만 아니라 그럼 이게 선거에 대해서 다투는 거 이런 게 다 뒤엉켜가지고 그건 다 날아가 버리고 장안 갈등이구나 또 개파 싸움이구나 그럼 한동훈 싫은 사람은 장동혁 절대 지켜 이제 이렇게 되는 게 저는 그게 가장 우려스럽거든요. 그러면 그렇군요. 이제 핵심적인 내용 국민의 참정권 얘기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그런 와중에 한동훈 의원이 개파 싸움을 통해 가지고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가 더 어려워져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거하고 별개로 본인은 본인대로 보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서 인정받아가는 과정을 그래도 몇 달이라도 거쳐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 그거에 대한 메시지는 좀 조심스러워야 되는데 지금 최근의 문제는 장동혁 지도부가 생각보다 오래 갈 것 같은 조바심 때문에 저런 메시지 내는 게 아닌가. 이제 오히려 조바심이 나서 그런 거 아니냐. 갑자기 처음에는 본인도 서두를 경우에는 당권파에게 도움되는 행위다. 그렇게 안 할 거다. 이러다가 지금 저런 메시지가 나오면 그래서 그런 거 아닌가. 또 이제 이런 추측 때문에 본인에게도 또 마이너스 될 수 있고. 그리고 본인을 이제 무기에 비유하셨는데 사실 무기는 누군가가 도구로 쓰는 거잖아요. 근데 한동훈 의원은 자신의 자유의지에 따라서 움직이시는 분이잖아요. 보수에 도움되는 의정활동을 계속 스스로 펼치실 수 있고 그걸 통해 가지고 내가 의제를 꺼냈는데 국민적인 공감대를 얻으면 국민의힘 의원들도 나도 거기에 동의하겠다라고 따라오게 될 거거든요.
본인이 전략자산으로서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이끌어가면 심정적으로 아 누가 다음일까, 다음에 누구를 중심으로 모여야 될까에 대해서 본인이 이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나를 아껴두니까 난 아무것도 못한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의원이 저런 말들이 보수 강성 지지자들이 그때 나는 한동훈에 대해서 비토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이번에 뭐 마음이 열렸다 이래가는 과정이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 예. 과정을 더 이렇게 크게 마음이 열리게끔 할 수 있는 부분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수 재건에도 골든 타임이 있다. 시점 얘기를 한 겁니다. 나는 정말 최고의 전략 자산 무기인데 왜 나를 안 쓰느냐. 이번 여름이나 늦어도 연말까지는 복당을 해야 한동훈 의원이 차기 국민의힘 당권 싸움을 제대로 한번 붙어볼 수 있다는 게 친한계의 생각이기도 한데요. 당권파 내에서도 뭔가 변화의 기류가 감지된다는 주장도 내놨습니다. 들어보시죠. 한동훈 전 대표가 의원이 돼서 요즘 이제 다른 의원들과의 스킨십, 소통 이런 건 어떻습니까? 많이 보시기에. 하고 있어요. 어. 많이 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재밌는 건 저런 분도 지금 한동훈 대표한테 찾아왔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누가 찾아왔어요? 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예. 의원실에 이렇게 찾아왔더라고요. 저분은 당권파 쪽인 줄 알았는데 왔다 갔네 이렇게 생각되는 분들도 있고 이제 의원들 마음이 복잡해요. 지금. 그분들이 자, 이건 민주당에 좀 여쭤봐야겠습니다. 주기현 위원장님. 한동훈 의원이 선거 기간 때도 그렇게 말했었어요. 내가 내가 국회에 들어가는 거를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막 민주당일 거다. 공소 취소 문제를 비롯해서 나는 그만큼 지금 센 전략자산 무기다. 그러니까 대여 투쟁력이 강화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당권파들도 그런 얘기에 대해서 공감을 한 것 같다라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 그런 분위기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동혁 체제가 존속하는 한 한동훈 대표의 복당은 본인의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언제가 될지도 지금 모르는 상황입니다. 장동혁 대표가 사퇴 여론에 앞서서 지금 재선거 주장하면서 전면적인 어떤 소청 제기를 하고 이거 부정선거 국면으로 최소한 60일 그 이후에 선거 무효 소송으로 또 30일 계속 끌고 가겠다는 겁니다. 이건 예. 차기 전당대회까지 이 국면에서 주도적 상황을 본인 중심으로 만들겠다는 건데 그때 한동훈 의원의 복당 뭐 자리가 나겠습니까? 저는 쉽지 않은 상황이고 자리가 안 날 것이다.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저는 구 변호사님 말씀대로 복당할 수 있는 어떤 정치 작업, 그 여건을 조성하는 데에 집중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한동훈 의원은 본인이 전략자산으로 자처할 것이 아니라 당내 어떤 주류적 분위기가 저 전략자산을 빨리 데리고 와서 써야지 이런 분위기 형성을 해야 되는데 이 전략자산 왜 안 씁니까라고 지금 상황에서 아무리 주장하고 소리친다고 해도 아마 장동혁 대표는 꿈쩍 안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좀 고려한다면 좀 더 인내심을 갖고 차분하게 원내 정치를 통해서 본인의 입지를 다져가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싶은데 자신감이 너무 커지셨나요? 좀 조급한 부분이 보이네요.